사람들은 소유할수록 더 좋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물건들이 우리를 망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인데요. 많은 물건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조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더 적게 소유하고 만족하는 법을 일찍 배웠다면 어땠을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리를 걷다 보면 파란 하늘과 나뭇잎들이 푸른 잎으로 젊음을 뽐내던 시기가 지나고 노랗고 붉게 물들어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네요. 우리의 삶도 10대, 20대, 30대에 젊고 활기차던 시기가 지나면 가을처럼 삶이 무르익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이 젊었던 이 시기엔 걱정이 될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노후에는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요. 아니, 적어도 지금보다는 덜 치이면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은퇴 후의 삶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57.6%로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즉, 둘 중 한 명은 노인 빈곤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5060 베이비 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며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정부는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등은 눈에 띄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더욱 발전하고 우리가 어릴 적 상상도 못 해본 것들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더 풍요로워졌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빈곤이라는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모두가 꽃다운 젊음을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쏟아 부었는데도 말이죠. 조금 넉넉한 노후를 보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지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더 이상 더 일할 의지도 기록도 떨어져 가는데 삶은 왜 이리 팍팍한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더 적게 소유하며 삶을 영위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잊고 사는 듯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물건이 곧 나라는 착각을 하며 살죠. 왜 롤렉스 같은 게 필요합니까? 도둑 맞으려고 그럽니까? 라고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찰리 먼거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건의 쓰임새보다 자신의 가치를 알리려는 목적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불필요한 물건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앞서 찰리 먼거 옹이 해주신 명품에 대한 견해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건을 더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물건을 자신의 내면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내면을 쉽게 알릴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물론 그럴수록 물건은 자신의 가치를 알리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둔갑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물건이 자기 자신이 된다. 물건이 곧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불필요한 물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도 아닌 물건들이 서서히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렇게 소유하게 된 많은 물건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건 자체가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소유할수록 더 좋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물건들이 우리를 망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인데요. 많은 물건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조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혹시 서랍 안쪽에 예전에 샀던 물건들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왜 샀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들이요. 당시에는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나를 표현하는 방식일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는 그 많은 물건들 말이에요. 우리는 왜 버리질 못했을까요? 막상 버리려고 하니 이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모여 있다 보니 우리 자신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초에 물건은 도구였습니다. 석기나 토기처럼 본래의 기능을 위해 사용되었죠. 그런데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해낸 많은 물건들이 최초의 목적이 아닌 다른 형태로 쓰이기 시작했죠. 즉, 자신의 가치를 물건에 투영하여 확인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쓰이게 된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 살기 시작한 인간,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버릴 정도이니까 말이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내적인 면보다는 외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쉽고 빠릅니다. 그렇기에 외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 물건을 사는데 사람들은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소유하면 더 소유하고 싶게 되고 소유할수록 우리의 존재는 더욱 희미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유물들을 관리하고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게 되니 말입니다. 이제라도 조금 비우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당장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비우다 보면 정말 남겨야 할 것들만 남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하루, 한 달, 1년씩 모이다 보면 어느새인가 텅 빈 서랍과 마주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만약 우리가 더 적게 소유하고 만족하는 법을 일찍 배웠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노후에 마주하게 되는 돈 걱정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요? 저는 성인이 된 후 적게 갖고 아껴 쓰는 것에 미쳐 있었습니다. 아마도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일찍 읽었기 때문일까 생각이 드는데요. 덕분에 이제는 적게 쓰는 것에서 조금 더 버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릴 적 아낄 수 있었던 10,000원, 20,000원이 100,000원이 되고 시간이 지나 100,000원, 1,000,000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적게 쓰고 또 모으는 이 작은 돈들은 제가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또 요긴하게 쓰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내는 것에는 저마다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부업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직을 통해 월급을 더 올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게를 내고 사업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투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끼는 것만큼은 단 하나의 공통점을 저는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모으고 나서 나머지에서 쓴다라는 것이었어요. 저 역시도 그래왔죠. 오늘은 적게 소유하고 더 만족하는 것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에게 늦었을 때란 없습니다. 계속 비우는 연습, 지금이라도 저와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 채널을 성장시키면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튼튼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 계속 저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이전 영상들과 앞으로 만들어질 영상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